시간에 우리가 magnetic suspended ball 시스템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모델은 이와 같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얘가 위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힘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H의 2차 미분하고 중력의 힘,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거기에 의해 끌어당기는 힘. 근데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비선형식이죠. 여기는 I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H의 역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비선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해당 부분은 이거는 선형입니다. 선형. 자, 1차 미분 방정식, 얘는 2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3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선형화해서 문제를 풀었다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걸 하는가? 지금은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태 방정식. 자, 이 상태 방정식은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해서 상태 방정식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x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x가. 여기서 x는 벡터입니다. 벡터. 즉 x1에서부터 xn까지 배열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배열로 표현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제 스칼라 어떤 숫자를 배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상태 벡터에 곱해지는 A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매트릭스. A는 매트릭스다. 즉, 예를 들면 매트릭스 A가 2, 1, 0, 1, 뭐 이렇게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상태라는 거는 두 개라 그러면 x1, x2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럼 A 곱하기 x 하면 이와 같이 곱해서 얘를 계산하면 2x1 그 다음 x2 요 앞에 있는 게 만약에 x1에 x2의 미분은 이렇게 되죠. x의 미분. 그러면 x1의 미분은 이와 같이 된다. 그다음 마찬가지 x2의 미분은 x2 이와 같이 된다. 앞에서 우리가 풀 때는 자 x1을 만약에 x1의 미분은 뭐 2가 없다 하겠습니다. 2가 없으면 2x1 이렇게 되죠. 자 스칼라 경우는 1차 미분 방정식 우리가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맞죠? 자 이런 상태 방정식은 특징은 뭐냐면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다 생각하면 돼. 앞에는 x2라는 게 없었죠. x1에 x2가 없었죠. 그런데 x2가 여기 들어가서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결국은 상태 방정식은 연립 미분 방정식. 특징.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할 때 내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컴포넌트의 결합이라 했죠. 그 컴포넌트가 상태고 그 컴포넌트가 상태고 그걸 이제 컴포넌트 결합을 연립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이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앞에 처음부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태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걸 구하느냐? 앞에 했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면은 자,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뉴턴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을 쓸 수 있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상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상태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상태 방정식의 의미는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 라는 걸 했고, 자, 어떻게 얘를 유도를 할 건가. 자, mx 두 번 미분, bx 미분, kx는 f. 자, 여기에서 이 역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 변수, 우리가 x를 먼저 찾겠습니다. x. 그래서 x를 우리는 x1이라고 해요. 상태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상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한 개 x1을 x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얘를 한번 미분한 게 또 상태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두 번째 상태를 x를 한번 미분한 거. 됐죠? 자, 그러면 상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x라는 벡터입니다. 이때는 x는 벡터입니다. 벡터라서 얘를 배열 x1, x2로 배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의 시간에 대한 미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즉 x1의 미분은 어떻게 되나요? x1을 미분하면 x 미분이 되겠죠. x 미분은 앞에서 정의한 길을 x2로.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x로 다 표현됐던 거를 우리가 상태를 x1, x2 정의했으니까 x1과 x2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태를 정의해서. 자, 첫 번째 식은 이와 같이 x1의 변화를 가지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 x2에 대한 변화는 어떠냐? 얘를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 얘 두 번 미분한 거는 위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적은 것처럼 마이너스 n분의 bx 미분 마이너스 n분의 kx 그 다음에 플러스 f. 이거 x 두 번 미분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x1과 x2로 이 식을 다시 쓰면 n분의 bx2 n분의 kx1 플러스 f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냐? 식을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얘는 2차 미방입니다. 근데 얘 푸는 게 지금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푸는 해법을 했지만 여러분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렇게 상태를 정의를 하고 하니까 x1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x2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죠. 얘가 어떻게 됐냐면 1차 미방이 두 개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1차 미분 방정식 풀기가 쉬웠습니다. 대신 1차 미분 두 개니까 뭐냐? 연립 미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같은 문제를 2차 미분, 만약에 고차 미분 방정식이 3차, 4차 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벡터, 상태 벡터를 정의를 하고 얘에 대해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심플한 문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을 어레이, 벡터로 다시 표현하면 얘를 한 덩어리로 묶죠. 그래서 x1의 미분, x2의 미분은 자, x1과 x2. 자, x1의 미분은 x2라 했죠. 그럼 이 안에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면 0, 1이 돼야지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n분의 b, 마이너스 n분의 b. x1은 마이너스 n분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f. n분의 빠졌네, m. 플러스 0, n분의 1,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X 미분, 얘를 A 매트릭스 X 플러스 얘는 B 매트릭스 곱하기 F 대신에 U.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벡터와 매트릭스 형태의 이걸 상태 방정식이라고. 자, 여기서 이 형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하고 M 값하고 그 다음에 B 값에 의해서 요 A 매트릭스가 결정이 되고, 자, 이거 열린 미분 방정식 푸는 거예요. 매트릭스. 이때 상태 변수는 X1은 각각 X와 X2는 속도, 그 입력은 F로 정의를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쓰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앞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미분 방정식 풀었죠?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거는 수치적으로 2차는 못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 해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훨씬 용이하게 비선형 미분 방정식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있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표현된 게 1950년대까지, 요때가 이제 고전 제어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넘어와서 나온 게 현대 제어로 넘어오게 돼요. 이때부터가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는 고전 제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현대 제어 방식. 요때 라플라스 변화해서 했던 게 자동 제어가 요때까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대 제어로 넘어서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기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다. 자, RLC 회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태를 뭘로 잡느냐? 자, 전압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 전압을 잡고 여기 L에 있는 전압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상태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식을 쓸 수가 있다. 여기는 전류를 상태로 잡고 여기에 출력 전압을 상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각 상태에 대해서, 자, 먼저 전압을 보겠습니다. 전압은 이제 크레오프 법칙에 의해서 전압 입력이죠. 그 다음에 RI, 그 다음에 I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식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상태 I에 대해서 1차 미분에 해당되는 식이 여기 한 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 두 번째 식에 이렇게 들어가죠. I에. 그 다음 I는 이 전압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I는 이 전압의 캐패시터에서 전압의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저희 정의에서. 자, 그러면 이 상태 전압이 여기는 V가 되고 이거는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여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열린 미분 방정식을 요 두 개의 각각 식으로 표현되죠. 자, 요거를 이제 상태를 각각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상태를 V0를 상태로 주면 V0 미분은 C분의 I.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의 미분은 L분의 R, 마이너스 L분의 R. 그 다음에 L분의 1. 그 다음에 L분의 V0.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식을 그대로 쓰면 요거를 우리가 다시 매트릭스와 벡터로 다시 정리한 게 상태 방정식이다. 그 전에 우리가 상태를 정의를 물리량에 변화하는 부분,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L, 캐패시터 두 개 각각 이제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2차 상태 방정식으로 나오겠죠. 1차 한 개, 1차 한 개, 두 개.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상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하나는 VO고 하나는 I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VO, 그 다음에 IT.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출력을
전압 출력을 이 벡터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뽑아내면 될까요?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겠죠. 자, VO를 뽑아내고 싶다. 자, 매트릭스에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1, 0 이러면 VO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출력을 전류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0, 1 이러면 전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매트릭스 곱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가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요 안에 있는 요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1차 미분 방정식 보여요. 1차 미분 방정식 x 미분은 자, x 이제 스칼라니까 스칼라라고. x 미분은 x1이다. 그러면 얘는 풀면은 x1t는 c의 exponential t 이렇게 된다 했죠. 변수 분리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입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x 미분은 a의 x 이렇게 돼요. 얘 풀면 어떻게 되냐면 xt는 이 xt라는 건 뭐냐면 벡터예요. x1과 x2 두 개를 푸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되냐면 2의 c 곱하기 2의 at 이렇게 돼요. 도대체 얘는 뭐야? 처음 보죠? 이렇게 생긴 게. 매트릭스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합리적으로 여러분 판단한다면 만약에 A 매트릭스가 다이고날 1, 0, 0, 2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의되면 좋을까요? 얘는 2의 t, 0, 0, 2의 2t 이렇게 정의 합리적이겠죠? 맞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A 매트릭스가 다이고날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연립해서 푸는 형태로 x1과 x2가 결정이 되겠죠. 결국 연립 미분 방정식 형태로 풀린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각각의 상태가 미분 방식으로 변하는 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x가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터 마찬가지. 모터는 자, 여기에 있는 전류에 있는 게 1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회전하니까 토크에서 각 가속도까지 2차 미분 방정식 해서 3차로 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전류 하나, 그 다음에 각도, 각속도 해서 3차 미분 방정식으로 얘가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방정식을 쓸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가진 의미가 뭐냐? 얘도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미분은 s 곱하기 s0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 x 대신에 xs 대신 라플라스 변환해서 xt를 라플라스 변환했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도 마찬가지 x1s xn의 s 벡터로 표현될 뿐입니다. 확장된. 결국 얘도 이제 벡터로 표현되고 n개의 연립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얘를 xs를 찾으면 자, 요렇게 식을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식을. 자, 정리할 수 있고 얘를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보면 자, 매트릭스 연산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인버스 곱하고 C하고 B 매트릭스 곱하면 얘가 전달함수가 나온답니다. 자, 실제로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상태 방정식이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하면 C가 2, 1이죠. 그리고 Si-A는 S, 그 다음에 빼기 A 매트릭스의 인버스. 자, 매트릭스 인버스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D-BC하고 서로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하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AD-BC 하면 요 식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매트릭스를 다 연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알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식이 중요하다 했죠. 얘는 이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복소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얘 응답 특성 해보면 오실레이션 하는 이런 응답 특성이 나올 게 자명합니다. 해를 구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앞에서 여러분들 코드를 고치면 요걸 응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게 가지는 게 전달함수 형태의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우리 현상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매트릭스가 중요하다 했죠. A 매트릭스에 여기 있는 부분 Si-A 얘가 뭐냐? 여러분 아이젠밸류 들어봤나요? 아이젠밸류. 자, 아이젠밸류. 그 다음에 아이젠 벡터. 얘가 뭐냐? 자, 분명히 A 곱하기 X를 했습니다. A 곱하기 X. 그러니까 벡터하고 어떤 매트릭스를 곱한 거죠.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아이젠밸류는 A 곱하기 X 했는데 얘가 벡터가 어떤 변환을 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결과가 원래 있는 벡터가 스칼라 곱했는 거하고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벡터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변환을 했는데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얘는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바뀌는 그런 벡터. 자, 이걸 만족하는 게 요 만족하는 람다가 아이젠밸류고 그때 벡터가 아이젠 벡터가 됩니다. 아이젠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람다 i 빼기 a의 x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위에서 식에서부터. 자, 어떤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뭘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꼴은 나옵니다.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했는데 0이 됐다. 얘가 도대체 뭐지? 자,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벡터인데 제로가 아닌 벡터입니다. 제로가 아닌 벡터를 해서 선형 변환을 했는데 0이 됐다는 거는 얘가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닌 벡터죠. 그런데 결과가 0이 됐다는 거는 얘가 뭔가 0으로 만들어지는 영향을 준 거죠. 맞습니까? 자, 그 특징을 가지는 게 얘가 뭐냐면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Si-A. 자, 그래서 A 매트릭스에 우리가 아이젠밸류를 체크하면 얘 응답 특성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밸류를 체크. 자,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나오면 그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특성 방정식을 나타내게 되고 얘 아이젠밸류에서 시스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된다. 자, 선형화하는 부분은 자,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해서 자, 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서스펜디드 볼 시스템에도 마찬가지 미분 방정식이 이런 비선형식으로 나타났죠. 그럼 이 비선형식을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제 동작점에서 해당되는 선형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점에서 우리가 선형화된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동작점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동작점이 뭐냐면 이퀴블리엄 포인트,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미분이 0이 되는 거예요. 동작점을 어떻게 찾느냐? 자, x 미분이 fx의 u라는 어떤 함수가 돼요. 얘가 결국 0이 되는 동작점. 그럼 0 해서 만족하는 x와 u0를 찾는 게 바로 동작점이에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0 하면은 원 형태의 식이 되죠. 그럼 무수히 많은 x0, u0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한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뭐 1,0 찾으면 돼요. 1,0 하면 이거 만족하죠. 그게 동작점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한 개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비선형 시스템은 동작점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 동작점에 따라서 이거는 1,0에서 동작점에서 선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작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 동작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선형화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하면 이런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형화시키면 x1이 되겠죠. 0에서 선형화시키면 왜 0이냐? 자, 미분이 0이면 얘가 0이 되겠죠. 0이 되고 토크는 다음과 같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가 입력이 0일 때 이퀴브런 포인트 요게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같은 세타가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0일 때 선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형화된 모델을 가지고 펜들럼이 왜 진자 운동을 하는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플러스 변환해서. 그래서 요의 아이젠 밸류를 체크해 보면 si-a 인버스 해보면 ad-bc 하면 요 s제곱에 이퀄 0 요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진단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걸 해볼 텐데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쭉 한번 다시 하면서 자, 오늘 시뮬레이션 했는 걸 보여줬는데 자, 요게 이제 뒤에 제가 바꾼 게 이제 간편하게 조금 바꾼 거예요. 바꾼 걸 요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고 자, 여기에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의 플랜트를 디파인하고 시뮬레이션 한 거죠. 리니어 시스템. 그런데 서스펜디드 볼 시스템을 앞에 오리지널 비선형이 있었습니다. 맞죠? 비선형식으로 한번 고쳐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게 두 개로 나누면 1차 미분 방식 두 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대신에 요걸 비선형으로 실제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그러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